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저희 토익 시험에서 독해 부분, 시간 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간 안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 끝나고 나면 저희 8월 16일자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토익 시험장 치기 바로 전 순간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한 장 요거 챙겨 드릴 거거든요. 10시 5분 되면 각 학교에서는 마지막 화장실 가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이미 앞쪽 내지는 뒤쪽에 다 둔 상태예요. 전부 다 갖다 둔 상태. 그럼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요거를 잘 말아가지고 주머니 갖고 있으래. 알겠습니까? 그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는 10시 5분부터 해서 대략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고 나서 10시 10분부터 여러분들 파본 검사를 해서 토익 시험이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자료입니다. 가방 안에 다 넣어서 보내주고 나서 요거는 주머니에 들고 있어야 되겠죠? 네. 토익 시험 시간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AC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넘어가거든, 그죠? 고민하다 보면 강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시간 배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Part 5, 6, 7 같은 경우는 강제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한 문제에 묻혀 있다 보면은, 얽매여 있다 보면 특히 올가미 같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올가미형 문제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올가미형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드는 목표보다도 이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 뒤에 여러분들 문제들을 못 풀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여러분들 정말 덫과 같은 놈인데, 이 덫들이 중간중간 도사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그 덫에 걸릴 점수 됩니다. 그죠? 아니면 만점했을 거잖아, 그죠? 하여간 그 덫에 걸릴 점수일 건데, 그 덫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C가 시간 안배가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은데, 자, 먼저 Part 5 여러분들 30문제 9분 정도의 시간, 그 다음에 Part 6의 12문제도 9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소요되고요. 그리고 Part 7의 54문제, 요거는 마킹을 3분 정도 포함해서 57분, 그러니까 개당 1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147번부터 161, 2번 초반대까지는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40초에서 20초 사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뒷부분 다중지문 같은 경우는 연계 문제라 해서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혹은 첫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이런 식으로 봐야 될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20초가량 소요가 되는데, 이걸 모두 합산하게 되면 대략 개당 1분 됐습니까? 그리고 마킹 시간이 3분. 이게 여러분들 가장 완벽한 시간 안배라 보시면 될 건데, 사실 대부분 분들은요, 통상적으로 한 지문에서 두 지문가량 못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독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그냥 가볍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시간 안배를 해두었었는데요. 마킹 시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개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오해원 TV 유튜브 채널에 2분 마킹법이라 해서 제가 직접 시연한 거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2분 마킹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본 보통의 사람들은요, 대략 그 마킹하는 원리만 알아두어도 최소 여러분들 3분 이하로는 다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킹법에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참고로 독해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란 것은 여기도 적혀 있지만 독해 속도가 느린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조건 이거예요. 다시 읽는 횟수, 바로 요 차이거든요. 그렇지. 요 다시 읽는 횟수가 사실은 시간의 차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한 번 읽고 이해하고, 누군가는 세 번 읽고 이해하고, 누군가는 한 5번 읽어도 이해 못하는 문장이 나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조건 읽는 횟수의 차이거든요. 그 읽는 횟수의 차이인데, 사실상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4호회를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수험생, 각각의 다 이런 실력의 차이가 다르답니다. 그 횟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여러분 읽어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상이거든,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 잘 걸렸을 때 잘 연결 잘 되는 문제가 있죠. 어떤 것들은 한 번 잘못 컨셉을 좀, 아이 뭐야 이거,
잘못 잡히는 순간 뒤에 내용이 계속 얽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바로 이 상상인데 실제 여러분들 토익 시험 치르는데 상상하면 안 되지. 원래는 실제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을 땐 그 지문 전체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상상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아, 일단 내가 풀만한 문제 수준을 넘어서는 지문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토익 시험은요, 빨리 틀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최선의 전략입니다. 빨리 틀리는 것도 좋은 전략. 그래서 한 두 번 읽고 띵하면 지문을 넘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데 넘어가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넘어가세요. 그런데 한 번 읽은 게 아까워서 결국은 또 읽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19년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제가 파악하게 된 가장 어리석었던 가장 시간배 최악의 과정이 바로 그런 것. 하나에 잡혀 있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트랩이라 그랬죠.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시간 낭비가 어려워진 케이스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올해 출제가 되었던 토익 시험 기출문제들의 독해 문제들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196번부터 200번까지가 해당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보통 난이도는 중 혹은 중상, 즉 토익 점수가 600, 700점대 학생이라면 이 두 번 정도 읽었을 때 다 풀만한 문제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문제는 시간 안배를 실패해서 못 푼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였대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조건 토익 시험은 시간 안배가 최선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어려운 질문 나올 건데 이거를 버려낼 수 있는 이 올가미에 얽히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일단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상상의 나래 펼친 이유는 첫 번째는 어휘가 모자라서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눈에 익숙하지 않은 구문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사 지문이 어렵죠. 이거 두 가지가 다 설명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티클입니다. 보통 3개의 지문이 나와요. 3개의 지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면 그것은 지문이 매우 쉬웠다기보다 문제가 매우 쉬워서 아마 풀었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죄다 문장이 길고 즉 눈에 익숙하지 않은 구문이 나올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로웠던 그런 표현들이 되었을 건데 바로 그놈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쨌거나 어휘랑 구문이랑 전부 다 여러분들이 최고 난이도 문제일 건데 여러분들이 한 3줄 정도 읽으시면 감이 올 건데 읽었는데 무슨 고구마를 물없이 먹은 것처럼 갑갑합니까? 후딱 넘어가래. 알겠죠? 후딱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놈들은 하여간 이번 시험은 용서해 주라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만큼은 용서해 주고 넘어가래.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은 196번부터 200번까지입니다. 걔들은 반드시 풀자가 목표예요. 시험장에서의 전략입니다. 아마 제 예상에 요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중에 하나가 트랩, 즉 올가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9년 동안 강의하다 보면은 시험 치고 난 다음 날 꼭 학생들이 와가지고 쌤 걔 때문에 망했어 이 얘기를 항상 듣는데 여러분들이 할 말을 제가 미리 조금 일찍 얘기 드릴게요. 아마 요거 3개 중에서 하나 때문에 시간 안에 망했다는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하시게 될 거예요.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가 될 가능성이 여러분들 한 60% 70% 정도, 그 다음 나머지 예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30에서 한 40% 정도인데 만약 얘들이 아티클 지문 양식이며 ABCD 선택지가 긴 게 많습니까? 그러면 걔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대. 토익 시험은 990과 950의 차이를 구분하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주로 요 사이에서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4번 5번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다고 좋아하면 안 된대. 우와 하는 순간 그거 상처뿐인 영광이 돼. 알고 있나? 우와 풀어냈어 하고 나서 뒤에 15문제 못 푸는 기라 최악이다. 알겠습니까? 그 푼 거 아니에요. 맞춘 거 아니대. 절대로. 누군가는 그것을 한두 번 읽고도 푸시는 분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맞추더라도 점수는 다른데 중요한 건 피 흘리는 승리를 여러분들 그 유혹에 빠지지 말란 뜻입니다. 어쨌거나 얘들 중에서 한 지문은 분명히 희생한 놈이 나올 건데 넘어가라 이거죠. 반드시 마지막에 풉시다. 알겠죠? 제 생각엔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172에서 175. 해당 토익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주로
172에서 175번, 여기 한 70% 정도. 그 다음이 191번부터 195번. 근데 191에서 195번은 제가 왜 말을 안 꺼내느냐? 어차피 그때 되면 시간이 없대. 집착이 안 됩니다. 뭐 방송 5분 남았다 하는데 계속 풀 수 있겠나 이거?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간 안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는 어떤 방송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몇 분이면 몇 분 남았다라는 계산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올감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아주 여러분들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얘만 그냥 하나 집어놔두면 알아서 여러분들 점수를 다 걸러주거든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푸세요. 스님 마지막에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요. 괜찮다. 알겠죠 여러분들? 괜찮대. 900점대 학생들의 30%가량이 한 지문가량을 못 읽고 찍어서 풉니다. 알겠습니까? 900점대 30%도 똑같은 현상이네. 그리고 어차피 토익 문제는 배점이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쉬운 문제 찍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찍는 게 낫잖아. 그죠? 그리고 이 쉬운 문제는 3인치 만에 정답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1분 3인치 이상 걸리는 문제 이거 풀 이유가 있나? 우리 경제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얘들을 맞췄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대. 알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뒤에 문제에 대한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절대 희생시키지 마세요. 쉬운 문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자는 겁니다. 15분 방송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방송이 나옵니다. 15분 남았다는 방송이 나오는데 아마 토익 시험을 치렀던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 방송 이후로 안 읽혀. 여러분들의 마스크 색마냥 하얘져. 그죠?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현상 잘 아실 겁니다. 시험을 쳐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시험 안 치신 분들은 멍하겠지만 189에서 190번을 풀고 있다면 지금 풀던 그대로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완벽한 시간 안배예요. 물론 자, 요거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올감이 3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예시로 172에서 175번을 말할게요. 요거 4문제죠. 그죠? 요 4문제를 여러분들이 넘긴 상태에서 189, 190번 문제를 풀고 있다면 가장 완벽한 시간 안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86에서 187번을 만약 풀고 있다면 시간이 살짝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필히 뭘 하느냐, 풀다 보면은 선택지가 길고 한 번 읽었는데 2번 읽어도 띵한 거야. 얼른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점수대를 좀 넘어서는 문제인데 한 2번 더 읽으면 풀 수 있을 거겠지만은 토익 시험은요 그것 때문에 뒤에 2문제를 못 푸는 게 더 최악인가요? 그죠? 넘어가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186, 180번은 한 문제 가량은 희생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만 더 읽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이겨내셔야 돼요. 버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184, 185번을 풀고 있는 중이라면 사실 한 지문을 마지막 문제를 완벽히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 지문은 172에서 175일 건데 완벽히 읽고 문제를 푸나 적당히 읽고 문제를 푸나 아마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원래 걔가 좀 크레이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크레이지할 필요가 없대. 대충 그냥 이래 해도 뭐 여러분들 틀린 개수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원래 900점대 학생들의 30%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절대로 문제풀이 욕심 때문에 읽는 속도를 늘리지 말자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인데 읽는 속도가 바뀌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15분 남았고 빨리 읽으려 하는 순간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읽고 나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읽게 될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악이 돼. 여기 최악이야. 절대로 읽는 속도를 늘리지 말 것. 181에서 183번을 풀고 있다면 사실상 마지막 지문은 찍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괜찮다 그랬죠? 어차피 4개의 문제 찍으면 1개를 맞춘대. 근데 읽어도 2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개한채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쿨해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차피 1개냐 2개냐의 차이 돼.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180번 여러분들 이하 문제를 풀고 있으시면 그냥 하던 대로 쭉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이분들은 그 점수로 사실 뭐 특별히 뭔가 뭐 비전이 보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냥 쭉 치시면 되고 2주 후에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죠? 항상 토익은 2주 후 혹은 1주 후에 토익 시험 계속 있거든요. 다음 시험에 대비하면서 어떤 시험이 문제들이 나오는가 탐험하는 마음으로, 그죠? 탐험과 배움의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